여러분, 혹시 연애하면 뇌가 젊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70살이 넘어서도 연애를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가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믿기지 않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설레는 감정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요즘 의사들과 뇌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70대, 80대에도 연애를 시작한 분들이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기분이 훨씬 밝아졌다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단순히 기분 문제만이 아니라 뇌 MRI 촬영에서도 실제로 활성화된 부분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단순한 감정 노름이 아니라 뇌 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애가 도대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애의 뇌자극 효과, 그리고 굳이 로맨틱한 연애가 아니더라도 설렘과 교감이 뇌를 어떻게 되살리는지 알려드릴게요. 또 실제로 연애를 통해 활력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연애를 하면 우리 몸에서는 특별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바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에요.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나오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져요.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호르몬은 사람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을 높여줍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거나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분비됩니다. 연애를 하면 이런 뇌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지는 거죠. 덕분에 무기력했던 뇌가 다시 깨어나듯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뇌가 긴장을 풀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이런 호르몬은 약으로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설렘과 감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하죠. 그래서 연애가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전두엽은 뇌 앞쪽에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곳은 판단력, 기억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죠. 나이가 들수록 전두엽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 교류는 이 전두엽을 자극해 줍니다. 누군가와 감정을 주고받는 행동이 뇌에 활력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주고받는 대화, 함께 보내는 시간, 문자 한 줄까지도 뇌를 자극해요. 특히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훨씬 더 뇌에 긍정적이에요. 실제로 연애 중인 사람들은 감정 조절 능력도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활발해지면 우울감도 줄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대화를 많이 할수록 뇌는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 운동입니다. 매일 산책하듯 매일 감정을 나누는 것도 뇌를 위한 운동이 되는 셈이죠. 이런 점에서 70대의 연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 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에 반응하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정은 뇌를 자극해서 인지 능력을 끌어올려줍니다. 연애를 하면 새로운 감정이 자주 생겨나죠. 설레는 마음,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 감정 표현. 이런 모든 순간이 뇌에게는 신선한 자극입니다. 뇌는 반복된 일상보다 이런 변화에서 더 크게 반응합니다. 특히 인지 능력, 즉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기능이 더 살아나게 됩니다.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감정 표현도 풍부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 활력이 생기면서 얼굴 표정도 더 밝아집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뇌의 인지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치매 초기 단계의 어르신들에게도 감정 교류가 큰 효과를 보인다고 하죠. 새로운 자극은 뇌를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애가 뇌를 젊게 만든다는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런 고립감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운 사람은 뇌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울감이 커지면 기억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사회적 자극이 적을수록 뇌는 점점 무뎌지게 되죠. 특히 노년기의 외로움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외로움은 뇌를 서서히 침묵하게 만드는 무서운 감정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정서적으로 고립되면 뇌는 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을 조용한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생각도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는 사용되지 않는 근육처럼 기능이 떨어집니다. 외로움은 뇌에게 있어 침묵의 독소와도 같습니다. 연애를 하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뭐 했어? 라는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죠.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약보다 더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애는 뇌와 마음이 동시에 따뜻해지는 과정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면 뇌도 안정을 찾게 돼요. 정서적으로 편안해지면 수면 질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뇌에 긍정적 자극을 줍니다. 특히 반복되는 일상 속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줘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안정감이 생기면 우울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뇌는 감정 상태에 따라 활발히 반응합니다. 사랑받는다는 감정은 뇌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내려가고 심장도 편안해지죠. 연애는 정서적 안정감을 넘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을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계속 유지될수록 뇌는 더 많이 활동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감정을 나누는 관계는 뇌에 반복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런 자극이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관계는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전화 한 통, 주말에 산책 약속. 이런 반복은 뇌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감정적 루틴이 생기면 뇌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꾸준한 관계는 우정이나 연애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뇌는 기대와 반복을 좋아합니다.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이 뇌의 활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외롭지 않다는 감정이 뇌 전체에 긍정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관계는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감정과 기억은 뇌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강하게 동반된 경험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한 순간은 쉽게 잊히지 않죠. 뇌는 감정이 실린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는 관계는 기억을 되살리는 힘이 있어요. 감정을 느끼면 뇌는 그 감정을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바로 해마와 편도체입니다. 이 부위들은 기억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연애를 하면 이 부분이 더 자주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대화가 기억을 훈련시킵니다. 뇌는 훈련할수록
더 잘 작동합니다. 감정을 통해 기억이 강화되는 원리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애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기억력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감정은 뇌의 자극제가 되고 기억은 그 자극의 흔적이 됩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이 아닙니다. 다양한 뇌 기능이 동시에 저하되는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뇌를 다방면으로 자극해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연애는 그 모든 자극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로 연애는 감정 자극을 통해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을 유지시켜줍니다.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뇌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두 번째로 연애는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함께 가거나 선물을 고르는 행동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새로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애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고립된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접촉이 많아집니다. 일상적인 대화조차 뇌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다양한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종합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70대 이후 연애를 시작한 분들의 변화를 보면 놀라운 점이 많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연애 이후 어깨가 펴지고 얼굴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요. 말을 거의 안 하시던 분이 농담도 하고 노래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도 깜짝 놀랄 만큼 에너지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오랜 시간 우울감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모임에서 좋은 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우정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설렘이 생기면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잠도 잘 오고 식사량도 늘었다고 하셨어요.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기니 자존감도 올라가더랍니다. 정신과 상담 없이도 눈에 띄게 회복된 케이스였어요. 또 한 분은 배우자를 잃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는데요. 새로운 연애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여행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웃음이 늘어나고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도 들으셨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설렘은 몸과 뇌를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애라고 하면 로맨틱한 관계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꼭 그런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의 깊이는 형식보다 진심에서 나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는 관계도 뇌를 충분히 자극합니다. 썸이나 영화 같은 사랑이 아니더라도 효과는 같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의 교류와 관계 속의 안정감입니다. 누군가와 매일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반응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설렘과 소속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뇌는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인지 기능이 유지되거나 더 좋아지게 됩니다. 낯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마음을 나누는 연습이 결국 뇌에게 가장 좋은 자극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의 따뜻함과 꾸준함입니다. 진심이 오가는 관계가 뇌를 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깊은 대화는 뇌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보다는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가 효과적이에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순간 뇌는 활발히 움직입니다. 이런 대화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정서적 교감은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 뇌의 감정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따뜻한 말은 마음뿐 아니라 뇌에도 전달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는 과정에서 뇌가 연습을 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대화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뇌 건강도 좋습니다. 혼잣말이 아닌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도 더 밝아지게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정서적 교감이 없었던 분들에게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뇌도 함께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대화는 뇌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교감은 뇌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열쇠입니다. 꼭 연애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친구처럼 편안한 관계도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긴장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친구 같은 관계에서는 부담 없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뇌도 더 자유롭게 반응합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편안한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는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뇌의 피로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은 약보다 강력한 힘을 줍니다. 친구처럼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자산입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뇌는 그만큼 더 깨어있게 됩니다. 평생 친구가 있다는 건 뇌 건강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 같은 연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이 오가는 사이가 뇌에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진짜 연애는 결국 편안한 친구 같은 관계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외모에 더 신경 쓰게 돼요. 옷차림이 바뀌고 거울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청결을 유지하고 자세도 달라집니다. 또 식사 습관도 변하게 됩니다. 편하게 먹던 인스턴트보다는 건강식에 관심이 생기죠. 혹시 체중이 늘었다면 운동을 하겠다는 의욕도 생깁니다. 이처럼 외적인 변화는 건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도 커지게 되니까요. 식사를 거르던 분들도 이제는 식사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외출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걷는 양도 많아지고 활동량도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약이나 치료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연애가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힘이 되는 셈입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건강해졌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결국 사랑은 우리 몸 전체를 다시 돌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오랜 시간 우울감을 겪었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 그냥 버티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동호회에서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계기는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삶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정기적으로 만날 사람이 생기고 안부를 묻는 문자가 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속 어두운 감정들이 조금씩 옅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잊고 있던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됐다고 해요. 우울감은 외로움과 무가치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기다려주는 이가 있다는 건 큰 힘이 됩니다. 연애는 그 자체로 정신 건강의 회복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살아나는 기적 같은 경험이 생겨요.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은 말투부터 표정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애를 하면 다시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죠. 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이런 감정은 10대나 20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가능한 감정이에요. 예쁜 꽃을 보며 함께 걷는 산책길, 소소한 선물에 감동받는 순간, 문자 한 통에 웃음 짓는 그 느낌. 이 모든 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강한 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만족에서 나옵니다. 혼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죠. 사랑은 일상에 새로운 색을 입히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하루라도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연애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존재 이유를 주는 경험이 됩니다. 사랑은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 뇌의 혈류량이 증가한다고 해요. 이는 곧 뇌세포가 더 많이 활동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설렘과 기쁨을 느낄 때 뇌는 젊은 시절처럼 반응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뇌의 노화를 늦추는 회춘제로도 작용합니다. 특히 정서적인 자극이 풍부할수록 뇌의 노화가 느려집니다. 아무 감정 없이 반복되는 일상은 뇌를 무기력하게 만들죠. 하지만 사랑은 반복 속에 색다른 감정을 줍니다. 사랑은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뇌는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그 감정을 찾으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는 뇌에 희망을 심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몸도 같이 반응합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여유로워지죠. 그 모든 변화는 뇌가 젊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이 가장 사랑하기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의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조건과 상황을 따졌다면 지금은 사람 그 자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또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뒤에야 진짜 사랑의 의미도 알 수 있죠.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배워가는 감정입니다.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부족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 준비되었느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은 지금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사랑을 시작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히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감정을 통해 우리는 정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삶이 지루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작은 관심과 교감이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사랑은 마음을 채워줄 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매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누군가와의 관계가 있다면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대화, 눈빛, 배려, 웃음. 이런 작고 소중한 것들이 정서를 채우고 삶을 바꿉니다. 정서가 회복되면 기운이 생기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결국 사랑은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감정입니다. 오늘은 70대에도 연애를 하면 뇌가 젊어진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연애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높이며 삶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꼭 영화 같은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소중함을 다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직 없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마음을 열고 사람을 만나보셔도 좋아요.
설렘은 뇌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감정을 다시 꺼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삶, 따뜻한 마음, 젊은 뇌. 이 세 가지를 위한 연애, 지금 시작해보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의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하지만 근육이 부족하면 건강과 삶의 질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힘을 넘어서 우리 몸의 면역과 대사, 심지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의 근육량을 지키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육이 부족하면 발생하는 문제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후에 근육이 부족하면 생기는 신체적 문제. 낙상의 위험 증가. 근육 부족이 균형 감각에 미치는 영향. 근육이 부족하면 균형 감각이 약해져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노인들의 낙상 사고는 단순히 넘어지는 문제를 넘어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 근육이나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걷는 동안 몸이 흔들리고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몸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절 및 허리 통증 악화. 근육이 뼈와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 근육은 관절과 허리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부족하면 관절과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하면 디스크와 같은 척추 문제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또한 무릎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무릎 관절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아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는 천연 완충 장치와 같아서 근육을 유지하지 않으면 관절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만성 질환 위험 증가. 당뇨, 심혈관 질환과 근육의 관계.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역할을 넘어 신체 대사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 감소는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줍니다. 심지어 근육 부족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심장병과 같은 질환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근육이 부족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제한. 계단 오르기, 물건 들기조차 어려워지는 현실. 근육이 부족하면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활동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조차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팔 근육이 약하면 간단한 물건을 드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 근육이 부족하면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것도 고통스럽고 체력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오는 불편함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며 자립적인 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립적인 생활의 어려움. 간단한 일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 근육이 부족하면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옷을 입거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청소와 같은 간단한 일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년기의 자립성을 잃는 것은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지 않으면 단순한 일상조차 스스로 해낼 수 없게 되는 현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 감소, 체력이 부족해 외출이나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문제. 근육이 부족하면 체력이 떨어져 외출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가족 모임 같은 소소한 활동도 체력 부족으로 인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 부족은 더 큰 신체적 약화를 초래하며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사회적 활동과 교류를 지속할 수 있어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3. 노후 근육 감소를 예방하지 않으면 심각해지는 건강 문제. 근감소증, 노년기 근육 감소의 위험성과 진단. 근감소증은 노년기에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약화되는 상태로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신체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조기에 진단받지 않으면 근감소증은 빠르게 진행되어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신체 검사를 통해 근력과 근육량을 측정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면역력 저하, 근육 감소로 인한 감염병 위험 증가. 근육이 부족하면 신체의 면역력도 함께 저하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신체의 에너지 저장과 면역 반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약해져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감염 시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예를 들어 독감이나 폐렴 같은 질병이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근육 감소로 인한 면역력 약화 때문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치매 위험 증가. 근육과 뇌 건강의 연관성. 근육과 뇌 건강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감소한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체 활동이 감소하고, 이는 뇌 활동의 저하로 이어져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뇌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4. 노후의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꾸준한 근력 운동.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근력 운동입니다.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간단한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스쿼트, 계단 오르기, 혹은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매일 1015분 정도씩 꾸준히 하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 근육 유지를 위한 필수 영양소.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식단을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 콩류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 끼니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근육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근육 건강을 지키는 일상적 행동.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이며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근육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소소한 행동이지만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근육 건강은 물론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5. 근육을 지키면 얻을 수 있는 노후의 변화. 신체 건강 유지, 넘어지지 않고 건강한 생활 지속. 근육을 유지하면 신체 건강을 지키고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의 위험이 커지지만 근육을 유지하면 이런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체 근육이 강하면 걷는 동안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고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은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 이상의 역할을 하며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삶의 활력 증가, 자립적인 생활과 활동적인 삶. 근육이 건강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일상생활에서 활동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계단을 오르거나 물건을 드는 등 간단한 일상에서도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체력적 여유는 외출이나 새로운 활동에 대한 의욕을 키워주고 더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부족한 노인은 외출조차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육이 강한 노인은 산책, 여행, 운동 같은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단순히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활력이 생기고 매일이 더 보람찬 하루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 체력 증진이 가져다주는 자신감과 행복감. 근육이 건강하면 신체적인 힘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충분하면 내가 이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립심이 생기며 이것이 곧 행복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면 엔도르핀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 건강은 단순히 몸의 문제를 넘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자신감과 행복감은 건강한 근육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힘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지켜나가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방법이나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노년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년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고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발견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팁도 얻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의 중요성.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아쉬움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데 집중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걸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를 고민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는 이미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갈등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대신 현재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들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목표로 삼으며 작은 변화와 성취를 통해 삶의 만족감을 높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는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을 느끼거나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되새깁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전화 한 통, 이웃과 나눈 짧은 대화에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서 더 많은 행복의 요소를 발견하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는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자신이 가진 것들에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게 만듭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실패와 실수를 받아들이고 배우는 자세.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은 실패와 실수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배우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기 마련이지만 이들은 실수에 얽매여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실수 덕분에 내가 이런 교훈을 얻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실수나 관계에서의 갈등이 있었더라도 이를 반성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려 노력합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으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과거의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를 더 현명하게 살아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2.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는 노력.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적인 생활.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걷기, 요가, 수영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뇌 활동을 활성화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운동을 통해 친구나 이웃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면 사회적 유대감도 강화됩니다. 활동적인 생활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하루를 더 보람차게 느끼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적절한 수면의 중요성. 노년기에 행복한 사람들은 음식 선택에도 신중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등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과도한 당분이나 포화지방 섭취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므로 이를 피하려고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노년기의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은 몸의 회복을 돕고 뇌 기능을 최적화하여 감정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수면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정신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 노년의 행복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데 익숙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에서도 지나갈 일이라고 여기며 문제를 더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히 하고 현재에 집중하게 하며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씩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3.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법. 가족과의 유대 자녀, 손주와의 관계 유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자녀와 손주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들은 가족과의 시간이 삶에 기쁨과 의미를 더해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노년기에 큰 행복을 안겨줍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뿐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손주들과 소소한 추억을 쌓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만족감을 줍니다.
또한 자녀가 바쁜 일상을 보내더라도 부모로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단순히 혈연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가족과의 유대는 노년기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친구 및 이웃과의 교류 사회적 연결성 강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친구 및 이웃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 독서 클럽 또는 운동 동호회에 참여하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이웃은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줄 뿐 아니라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와 응원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이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소소한 대화나 작은 도움 주고받기는 일상에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갈등을 줄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기술.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갈등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이를 해결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라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사소한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한 뒤 대화를 나눕니다. 이들은 모든 관계는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단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장점을 보며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을 합니다. 갈등을 줄이는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잘 관리하면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4.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태도. 새로운 도전과 배움에 대한 열정.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같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움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자신감을 높이며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이들은 그 과정을 즐기며 성취감을 느낍니다. 또한 도전은 노년기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며 자신의 가능성을 계속 확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새로운 도전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마음은 노년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도전과 배움은 노년에도 삶을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취미와 여가 활동을 통해 얻는 즐거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즐거움을 더해줄 취미와 여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이들은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 독서, 요가, 혹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는 일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취미 활동은 삶의 목적을 느끼게 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사회적 취미를 통해 동료를 만나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기회도 생깁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움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해 줍니다.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어가며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얻는 만족감.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은 봉사와 나눔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을 제공하는 일은 삶에 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후배 세대나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봉사는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며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이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나눔은 서로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노년기를 더 의미 있는 시기로 만들어줍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얻는 만족감은 노년기의 행복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자립과 경제적 안정이 주는 평온함.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자세.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은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립은 단순히 혼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 집안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자립심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립적인 태도는 자식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립적으로 생활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자립적인 생활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며 노년기를 더욱 의미 있고 보람차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만의 리듬과 주체적인 삶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노년의 행복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경제적 계획과 안정으로 인한 마음의 여유. 경제적 안정은 노년기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에 연금을 준비하거나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할 충분한 저축을 해둔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감을 누립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을 사용하는 경제적 계획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인 안정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며 취미나 여행 같은 활동을 통해 더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여유는 안정된 삶의 기본이다라는 점을 잘 이해하며 재정을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불안을 줄이는 방법.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이를 통해
불안을 줄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건강 문제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이들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자금을 마련해 둡니다. 또한 자신이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 같은 선택지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미리 전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대화를 자녀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노년기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며 하루하루를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건강관리, 인간관계 유지,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 그리고 자립과 경제적 안정까지 이들의 특징은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노년기를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년기의 행복 비결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